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분류 모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리그레션을 이용한 예측 모델을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해봤고요. 지금 보이는 이 화면처럼 이렇게 해봤고요. 오늘은 이 리그레션을 이용한 모델 중에 예측 모델이 아닌 분류 모델입니다. 자,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운 것처럼 리그레션에서 우리가 분류 모델을 넘어가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우리 자, 복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를 4번 우리 바꿔주시고, 리그레션이 아니고요.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 해주고, 예측 모델이 아니고요. 요번에는 우리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모델이니까 분류 모델로 해주시고, 요거를 우리 분류 모델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됐죠? 자, 요거는 지워주시고, 자, 이제 분류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세팅을 해볼 거예요. 자, 기본 설정에서 우리 그래프 폰트 인식해 주는 거니까 얘를 실행해서 다시 한번, 자, 실행이 됐고요. 얘는 종료하시고 런타임 들어가서 다시 런타임 시작 다시 해주시고요. 자, 이제 분류 모델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요건 똑같고요. 데이터 전처리에서 하나를 좀 바꿔볼 게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파이프라인, 우리가 배운 것처럼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요거를 불균형 데이터 처리해 주는 거 있었죠. 언밸런스드 데이터 처리해 주는 게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from balanced 해서 imbalanced 이렇게 해주고요. pipe line 해주고요. import 해주고요. pipe line 이렇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imbalanced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해서 요거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했던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imbalance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즉 불균형 자료도 처리할 수 있도록 imbalanced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해주는 겁니다. 요거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데이터 수집 분리 모델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회귀 모형을 쓰는 게 아니고 리니어 회귀 모형을 안 쓰고요. 우리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쓸 거니까 리니어 모델 중에서 우리 로지스틱 해주고요.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 검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를 지워주시고, 우리가 모델 검증은 우리가 이론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 컴퓨전 매트릭스 정오 분류표도 만들어줘야 되고 전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 모델에서는 R 스퀘어랑 우리가 RMSE 이렇게 에러 값들을 분석해 주는데, 우리가 분류 모델에서는 우리가 0과 1 클래스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실제 클래스와 우리가 예측 클래스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우리 그 정오 분류표 컴퓨전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처리한다고 배웠죠. 그 다음에 우리 ROC, AUC 값도 처리해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from 해주고요. scikit-learn matrix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mport 해주시고 confusion matrix라고 되어 있네요. confusion matrix. 그 다음에 classification rep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우리가 다 쓸 거니까요. 쓸 때 그때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from scikit-learn 해주고요. matrix
import 그 다음에 우리 confusion matrix display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confusion matrix display는 대문자 CMD는 대문자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confusion matrix를 그래프로 표시해 주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쓸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rom scikit-learn.matrix 해주시고요. import 그 다음에 roc_acu_score 처리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accuracy score 그 다음에 precision score 자, precision score 돼 있죠? 그 다음에 recall score 돼 있고요. 그 다음에 f1 score 이것도 해보고요. from scikit-learn.matrix 해주시고 import 또 한 가지가 roc curve 그 다음에 auc 하고 요 두 가지를 auc 요거를 이용해서 커브를 써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적화에서는 그리드 서치 CV를 그대로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델 검정 파트 부분을 우리가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mbalanced pipeline을 우리가 처리해주고 이 두 가지가 수정됐습니다. 자,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글 인식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연결해 주시고요. 자, 허용해 주시고, 자, 여기서 주택 가격이 아니고 우리 유방암 진단이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갖고 와야 됩니다. 유방암 진단. 그래서 유방암 진단.csv 해서 갖고 오고요. 하우징 언더바 df를 우리가 다 바꿔줘야 됩니다. 하우징이 아니고요. 여기서 브레드 캔서라고 해서 breast breast 언더바 df로 값을 다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breast 언더바 df로 다 바꿔줘야 되죠. 일단 요거 갖고 오는지 먼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데이터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럼 이 뒤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바꿔줘야 되죠. 그럴 때 우리 찾아 바꾸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R에서 해봤죠. R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때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찾아 바꾸기 기능도 있고요. 아니면 파일 들어가서 수정 들어가서 찾기 및 바꾸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서 우리 하우징 하우징 언더바 얘를 전부 다 우리 브레스트 언더바 요걸로 다 바꾸겠습니다. 우리 R을 가지고 할 때 이미 다 해봤습니다. 그죠? 언더바로 해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해서 모두 바꾸기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바꿔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졌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브레스트 df 565개네요. 데이터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11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스트 df 인포를 보시면 전부 다 숫자로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는 지금 우리 범종 변수가 없습니다. 범종 변수가 없이 사용하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컬럼 네임을 보시면 id부터 쭉 돼 있죠. 네, 그래서 요거는 요거 카피해서 일단 써볼게요. 여기까지 카피. 왜냐하면 뒤에 가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써야 되니까 지금 실행한 김에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드롭할 거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ID 쭉 돼서 ID 부분이 있네요. 이 ID 부분을 드롭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롭을 해볼게요. 그래서 필요 없는 변수 제거해서 제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범주형 데이터 처리해 주는 게 있죠.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진단이라는 거, 요거 클래스 변수네요. 그죠? 요거를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진단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진단 해주고, replace 우리가 0과 1인데 1, 0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중요한 변수를 앞에다 이렇게 해주고요. 1은 악성, 2가 양성. 그죠? 우리 이론 시간에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죠? 배우고, 우리 R 할 때도 배우고요. 양성으로 해서 바꿔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양성 데이터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진단 모형에 악성, 양성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거기에 따른 반지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데이터 탐색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데이터 탐색에서 우리 수치형 변수 눌러보시면 전체적으로 나머지 변수들이 쭉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룹별 분석에서 범주형 변수에서는 우리가 진단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만 바꿔주실게요. 우리가 또 다르게 우리가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이걸 지우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수정해서 활용하는 방법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연습하는 데이터가 이런 거고, 나중에 지금 우리가 짠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다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맷 그대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주형 진단에서 양성이 우리가 357개, 악성이 208개가 나왔네요. 그죠? 그래프 그리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청 변수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럼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그죠? 11개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잠깐 스톱하고요. 여기서 스톱하고, 우리 이 상태에서, 그룹별로 나타내 주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해봤는데, rest 언더바 df로 처리해 주시고요. 여기서 hu라는 걸 이용해서 그룹별로 우리가 한번 만드는 겁니다. 진단 이렇게 해주시고요. 기억나시죠? 우리 기초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 할 때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커스 해주시고요. 얘는 우리가 그 다음에 S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값들이 진단에 따라서 구분이 돼서 데이터 포맷이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요. 네, 결과가 나왔네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각각의 우리가 독립 변수들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우리 진단에 따라서 양성과 우리가 그 악성에 따라서 그룹별로 이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구분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변수가 그룹 분류하는데 성능이 좋은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눈에 확인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변수별 선형 회귀 그래프는 범주형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주형 변수에서 우리 진단 하나만 쓰면 되니까요. 진단에 따라서 범주형 변수로 그래프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악성하고 양성에 따라서 나와 있습니다. 자, 훈련 데이터 분할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분류에서는 우리 based accuracy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4.3 해주고, 여기 base accuracy 이렇게 해서 하나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 어큐러시인데요. 자, 우리 브레스트 더바 df 해주시고요. 그 중에서 우리 진단을 가지고 점 value하고 count라는 걸 이용해서 count s가 붙습니다. count라는 걸 해보면 우리 두 개의 그룹별로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아까 전에 봤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비율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진단 해주고요. 카운트 해주고 슬러시 해주고요. 브레스트 언더바 df 점 shape 이렇게 해주면 쉐이프 중에서도 우리가 0번째 쉐이프 하면은 행과 열이 나오죠. 0을 해주면 행이 몇 개인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560 몇 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보시면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이스 어큐러시를 보시면 양성이 63%, 악성이 36%. 만약에 우리가 이 모델을 돌리지 않고 예측을 하게 되면 전체로 한 36%의 정확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36%를 우리가 90% 이상 끌어올리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측률이 90% 이상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훈련 데이터 분할입니다. X값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X는 가격이 아니고 이제 진단이죠. 진단. 그래서 진단을 빼주고요. Y값은 이제 반대로 진단을 해서 Y값을 추출해서 오겠습니다. 자, Y값을 추출했는데 Y값이 악성, 양성, 양성, 악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 형태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Y값을 표준화 주는 게 아니고 Y값을 이번에는 우리가 배열 처리해 줘야 됩니다. 배열. 자, 그래서 얘를 레이블 형식으로 바꿔주는데 우리가 패키지에서 여기 보시면 레이블 인코더 있었죠.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Y 값을 이제 요거를 숫자 형태로 그래서 0과 1로 바꿔서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범주형 변수 처리해주고 이거를 다시 또 원래대로 0과 1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주냐면 우리가 데이터 탐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프 그리거나 데이터 탐색할 때 실제로 요거를 우리가 범주형 자료로 인식을 해줘야지만 이런 그래프들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범주형 자료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범주형 자료로 클래스를 인식을 해주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데이터를 탐색해주는 전처리 탐색 요 파트를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거를 원래대로 0과 1로 다시 바꿔줘야 되는데요. 바꿔줄 때도 지금 보시면 1과 0, 양성이 1이었고요. 악성이 1이고 양성이 0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꿔줄 때 다시 레이블 처리해주면 양성이 0으로, 악성이 0으로, 그 다음에 양성이 1로 다시 바꿔줍니다. 네, 그래서 이게 리버스가 돼버리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 아래서도 설명했듯이 우리가 지금 찾고 싶어 하는 것이 악성이기 때문에 악성을 타겟 변수로, 중요한 변수로 해서 먼저 놓으면 되겠습니다. 아래서는 0과 1에 대해서 순서만 바꿔주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지금 바꿔준 거를 다시 숫자 형태로 바꿔주고 처리해주는 이런 과정이 다시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R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R에서 우리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요. 자, 배열을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숫자 형태의 배열로 다시 바꿔주겠습니다. 우리가 클래스 언더바 레이블 인코더로 해가지고 우리가 레이블 인코더를 실행을 해볼게요. 이거를 이제 객체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블 인코더라는 거를 레이블 L2로 우리가 만들어주고요. Y 값을 우리가 클래스
L2로 바꿔서 fit 언더바 트랜스폼 폼 이렇게 해주고 y 값으로 처리해 주고요. 자, y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y 값이 0과 1로 나옵니다. 이 0이 다시 악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서는 우리가 1을 악성이고 0이 양성인데 여기서는 다시 리버스가 된 겁니다. 리버스가 돼서 0이 우리가 기준점이 되는 악성을 찾아가는 거니까 0을 기준점으로 해서 바꿔준 거예요. 그게 R하고 파이썬하고 조금 틀린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훈련용 테스트용 데이터로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포맷을 그대로 쓰는데 우리가 분류 모델에서는 하나 더 옵션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이거를 좀 카테고리로 나눠 보고요. 뭐가 있냐면 여기서 우리 x, y 값의 그 타겟 변수의 비율이 좀 틀려집니다.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베이스 어큐러시에서 이미 본 것처럼 양성하고 악성의 비율이 양성이 전체적으로 63%, 악성이 36%로 비율 자체가 좀 다르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훈련 데이터를 분리할 때 이 상태로 그냥 7대3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양성하고 악성에 대한 비율이 아까 전에 63%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비율대로 안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옵션을 하나 설정해 주는데 우리가 타겟 변수의 양성과 악성의 비율에 따라서 7대3으로 나눌 때도 그 비율을 유지하면서 나눠라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 처리해 보겠습니다. stratify 해주고 요거를 y 값으로 해주면 y 값의 비율에 따라서 처리해 주게 됩니다. 자, 요거를 실행을 해 볼게요. 자, xtrain 값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xtrain 값 395개, xtest 값 170개 돼 있네요. 그 다음에 ytrain shape 해서 395개, 요 395개는 여기랑 똑같게 맞춰줘야죠. 여기 xtest가 170개니까 ytest도 170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이렇게 에러가 나오네요. 여기서 보면 요거는 ytest 값은 아까 전에 이 데이터 프레임 형식이 아니고 numpy 배열로 바꿨기 때문에 얘는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np.by n count 해주시고요. count 해주시고 y 언더바 테스트 값으로 세팅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y 값이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63개, 107개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여기서 63개는 악성이고요. 107개는 양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베이스 어큐러시의 비율에 따라서 7대3으로 나눌 때 그 비율을 우리가 고려해서 표본 추출을 이렇게 해서 해주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돌려서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imbalanced pipeline을 이제 앞에서 바꿔줬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하는 게 imbalanced하게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넘어가서 여기를 갖고 와야 되겠네요. 그죠? id 진단부터 갖고 올까요? 여기서부터 반지름부터네요. 반지름부터 해서 갖고 와 볼게요. 자, 파이프라인 세팅에서 수치형 자료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좀 이런 변수로 바꿔주시면 되고, numeric transfer pipeline, 이 파이프라인은 imbalanced로 파이프라인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바꿔준 것처럼. 그 다음에 simple imputer standard scalar 똑같이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범주형 자료는 보시면 우리가 없습니다. 그죠? 데이터가 없어요. 범주형 자료는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처리해 주는 거는 그 x 변수들만입니다. y 변수는 아니고요. 그래서 x 변수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없는 상태로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서 처리가 되겠죠. 물론 지워도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또 필요한 때 또 이거를 계속 활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에는 범정 변수가 없지만 나중에 우리가 활용할 때는 범정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변수만 없애주면 우리가 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프리프로세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얘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프로세서 처리해 주시고 extrain 다시 해서 헤더 값 처리해 주시면 총 8개 변수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 처리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 모델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LR 파이프라인 스텝 해주는데 프리프로세서까지는 맞고요.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는데 지금 여기서 뭘 추가해 주냐면은 우리가 불균형 자료, 불균형 자료 처리를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불균형 처리하는 방법은 많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 업 해주는 것도 있고 다운 해주는 거 있고 클래스에 따라서 크기를 늘려주거나 작게 해주거나 뭐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고 뭐 스모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SMOT 스모트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MOT 방법을 쓰겠다. SMOT 방법을 쓰겠다 해주시고요. 컴마 해주시고 여기서 SMOT 해서 대문자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SMOT 스모트 방법을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 언더바 스트래티지 해주시고 요거는 0.75로 해서 만들어 줄게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면 스모트 방법인데 요거를 우리가 여기서 처리를 해줘야 되네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게 없다고 지금 뜨네요. 그죠? 자, 위에 보시면 기본 패키지에서 파이프라인 해서 제가 할 때 여기서 이거를 빼먹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올라갑시다. 여기서 다시 훈련형 테스트용 분할 해가지고 여기서 from scikit from im1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over 언더바 샘플링 해주고요. import 그 다음에 SMOT 스모트 방법으로 여기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대부분 패키지들은 앞에다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처리해 주시고 여기 우리가 한번 더 볼까요? 설명을 한번 불균형 데이터 처리 해주겠습니다. 다시 얘를 실행하시고요. 다시 해주시고 다시 훈련 데이터 하이퍼 파라메타 여기로 와볼게요. 자, 그러면 SMOT가 다시 활성화가 됐죠. 그래서 노란색이 있으면 이렇게 치는데 노란색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본 거예요. 중간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라쏘 모형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찾았던 것처럼 로지스틱 그 다음에 리그레션 이렇게 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로. 자,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니까 LR 얘는 그냥 써도 되겠네요. 그죠? 리니어 리그레션 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L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분류 모형과 리그레션 모형은 예측 모형은 전혀 별도 모델이기 때문에 같이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이렇게 그냥 LR 파이프라인으로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심플 그 다음에 오버해서 여기 중간에 스모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3분의 1, 3분의 2로 이렇게 올려놓는 거를 샘플링으로 해봤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자, 하이퍼 파라메타 세팅하는 결과 값들을 볼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바꿔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로지스틱 파이프라인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아니고 여기서 CLF로 바꿔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 모델 만들 때 예측 모형은 땡땡 언더바 리그레션, 그 다음에 분류 모델은 땡땡 언더바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LR 언더바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래야지 우리가 이 모델이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모델인지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해줄게요. 다시 돌려서 인식을 해주고요. 자, 파이프라인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뒤에 LR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여기서 보면 알파하고 톨러런스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하나만 넣어주면 되냐면 LR 언더바 리그레션이 아니고 클래시피케이션 해주고 땡땡 해주고 C라고 해서 우리가 옵션을 C로만 하나 줘보겠습니다. 자, C. 그래서 C 값을 가지고 우리가 로그 스페이스 값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줄게요. 자, 얘를 실행해주고, 자, 여기 바뀌었습니다. LR 언더바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해서 바뀌어집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여기서 요 모델 값에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모델 값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다라는 걸로 세팅을 해주고 넘어오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해주면 값이 하나만 들어옵니다. 그죠? 요 하나만 갖고 쓰도록 할게요. 자, 하이퍼 파라메타 그리드 세팅은 요대로 그대로 쓰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가 바뀝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뀝니다. 수정. 자, 수정하는 건 넣을게요. 수정해서 ROC 언더바 A 요 C 값으로 A 요 C 값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R 스퀘어 값이 아니고 ROC A U C 값으로 바꿔줘야 되죠. 요것만 바꿔주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류 모델에는 ROC ACU 값, AUC 값으로 바꿔줍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